네,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파트 1번. 당사는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 말이 중요한 말이죠.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왜요? 불공제 사유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를 5천에 구입했고, 또 설치 비용, 요 설치 비용, 기계 설치 비용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 설치 비용은 취득 원가 처리되셔야 되죠. 취득 원가로.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관련 거래는 전부 전자생계서를 일괄해서 발급받았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두 장으로 입력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주의점 중에 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괄해서 발급받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세액량서를 발급받은 건 54번 불공 유형이 되시겠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54번 불공으로 해서 입력하시고 기계를 구입하셨죠. 그 다음 공급가액은 기계는 5천이지만 여기에 또 설치비용 300만 원에 대해서도 세액량서를 받았는데 일괄 한꺼번에. 그래서 공급가액은 총 5,300으로 기재하셔야겠죠. 그럼 부가세는 530, 거래처는 금성, 전자란 말이 있고요. 불공제 사유는 5번이죠. 면세 사업하고 관련돼 있다. 이 사유 때문에 54번 불공을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돈은 기계값은 외상이고 설치비용만 현금 줬으니까 혼합으로 하셔야겠죠. 계정값은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를 구입하셨으니까 기계장치로. 그래서 기계장치 총 5,830으로. 그 다음 대변의 외상, 기계값이 얼마입니까? 5천인데 부가세까지 붙어야죠. 그래서 미 지급금 5,500으로 기계에 대해선 부가세까지. 그 다음 설치비용 300 부가세까지 현금으로 줬다. 3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됐겠죠. 그 다음 2번 2월 7일 날 사채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사채가 나왔고 또 발행이 나왔네요. 발행이란 표현이 나오시죠? 할인 발행. 그 다음 사채 발행비. 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계 처리하라. 그럼 사채 회계 처리 나오시면요.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정하시라는 거. 먼저 사채를 발행하면 1번 대변의 사채로. 금액은 뭐로 기재하십니까? 액면가로.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로. 그 다음 두 번째,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죠. 그래서 반드시 차변 쪽에 돈 얘기가 언급되실 겁니다. 이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를 들어오는 겁니까? 발행가를 받는 거죠. 다만 이 발행가를 받는데 사채 발행비는 차감하시고,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행가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금액이 들어올 거고요. 세 번째, 대차가 안 맞으실 겁니다. 그러면 차변 쪽에 안 맞으면 할인 발행됐다는 거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을. 만약 대변 쪽에 안 맞으시면 사채 할증 발행 차감. 분계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제가 번호를 붙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번호에 따라서 분계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십니다. 그럼 이건 일반 전표 가서 입력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2월 7일자 대변의 사채. 액면가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차변에 돈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통장에로 돈이 들어왔는데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950 발행가. 그 다음 발행비를 차감하라고 했는데 발행비가 나가야 되는 돈이죠. 근데 나갈 때는 현금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발행비 현금으로 10만 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940만 원이 들어온 셈이 되겠죠. 그 다음 분명히 대차가 안 맞을 건데 지금 하단 쪽에 보시면 할인 발행됐기 때문에 차변이 안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사채 할인 발행이 60만 원이 나오시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 네딘닷컴에 8만 불을 직수출.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셔야겠죠. 2월 27일자로 유형은 직수출이니까 16번 수출. 뭘 팔았습니까? 제품을. 그 다음 공급가. 자, 수출이 나오시면요 항상 이렇게 이 공급가가 수출이 나오실 땐 공급가가 여기가 키워드죠. 과표. 수출의 공급가 나오시면 몇 달러를 수출하는지. 지금 총 수출하는 금액은 8만 불이죠. 그러면 이 8만 불을 두 개로 나눠서 어떻게 두 개로 나눕니까? 혹시 선적 전에 환가한 금액, 환전한 금액이 있는지, 그 다음 나머지 금액 두 개로 금액을 나눠서 생각하십시오. 만약 선적 전에 환가한 금액, 얘는 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적 전에 환전했을 땐 바로 환가 환율을 적용해야 되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뭐로 합니까?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셔야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들이 각각 계산돼서 나오시겠죠. 이럴 때 이 금액을 다 합쳐서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야 된다는 거, 고급가액 자리에 이 금액이 입력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선적 전에 환전한 금액이 있나요? 문제를 보시면 당일날, 선적한 당일날 원화를 받아서 5만 불을 그래서 환전했대요. 그러니까 선적 전에 환가한 금액은 없죠. 지금 이 금액은 없습니다. 당일날 받았기 때문에 선적 전에 환가한 금액이 없으니까 나머지 금액으로 다 가야겠죠. 8만 불이 나머지 금액이 돼야 될 겁니다. 이 금액은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 이 환가 환율은 지금 상태에선 이 금액이 제로니까 이 금액도 0이 나오겠죠. 그 다음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알려줬네요. 선적일의 기준환율, 선적일이 2월 27일이니까 1120원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8만 불 곱하기 1120원 하시니까 여기가 8,960만 원이 나오겠네요.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야 되는 거. 공급가액 자리에는 8,960만 원이 입력되셔야 되죠. 그래서 이 공급가액 자리에 8,960만 원으로. 그 다음 누구한테 수출했습니까? 네딘컴한테. 그 다음 영세율 구분 직수출이죠. 1번 직접 수출로. 신고번호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 분계.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나요? 혼합. 자, 제품 매출은 8,960. 그 다음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다 들어온 게 아니라 5만 불만 입금됐죠. 보통 예금의 속엔 5만 불. 환전했더니 그 금액이 5,600. 통장 속에는 5,600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3월 16일 날 못 받았다는 소리죠. 아직은. 그래서 외상 매출금 3,360. 그 다음 4번 판매 3월 30일 날 판매 부서는 보험료를 통장에서 납부했다. 다음 회계 처리에 따라 납부하시오. 단 자산으로 인식된 부분은 정기 예금으로 처리할 것. 그런 메시지가 떴네요.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겠죠.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은 보험료가 직원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가입해줬죠. 그런데 보험을 가입했는데 계약자는 회사 이름이고요. 피보험자는 직원이고 수익자는 회사일 때 보험료를 300만 원 납입하셨는데 이때 이 보험료가 기본적으로는 비용 처리되겠지만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산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부분은 소멸성은 보장성은 비용 처리되지만 환급금 회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 환급금은 자산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보험료를 300만 원 납입했는데 보장성 소멸되는 건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은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만기
환급금 만기에 29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면 이거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일종의 저축 개념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일반 전표로 돌아가셔서 3월 31일 날 보험료를 냈죠. 대변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300만 원 납입하셨고요. 차변에 보장성 소멸되는 건 10만 원이요. 비용 처리. 그래서 판매 부서니까 800번대 보험료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90만 원은 만기에 환급된다고 그랬으니까 자산 처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산 처리할 때 두 번째 줄에 알려줬죠. 계정 과목을 정기 예금으로 하시라고 했네요. 자, 이 정기 예금의 거래처는 보험회사가 대박 보험이겠죠. 그러니까 거래처도 대박 보험이 있으면 걸어주시면 좋은데 대박 보험이란 거래처가 지금 없네요. 그러면 안 거셔도 상관이 없죠. 걸 수가 없죠. 거래처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 2번 파트 부가세와 관련된 자료네요. 자, 수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부가 메뉴로 가셔서요. 부가세 신고서 언제 작성을 하냐면 일기 확정권이에요. 그럼 일기 확정은 4월에서 6월이죠. 수정 신고가 나오면 여기가 커서가 가질 겁니다. 정기 신고는요. 이게 정기 신고는 이렇게 처음에 이 상태로 신고했다는 건데 이 내용이 뭔가가 잘못돼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뭐 누락이거나 뭐 오류가 있어서 다시 고쳐서 신고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 신고로 바꾸시고요. 차수는 1차로. 특별한 안 나오시면 다 1차로 하시면 됩니다. 이 차수의 의미는 첫 번째 고친다는 게 1차고요. 만약에 내가 수정 신고한 이 첫 번째도 내가 잘못했었다. 그러면 또 고쳐야겠죠? 그때는 2차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고치면 또 잘못돼서 또 고쳐야 되면 3차로. 그런데 시험은 항상 뭐 특별한 말 없으니까 그냥 1차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친다는 말의 의미로. 그래서 요 왼쪽은 원본이고요. 이 오른쪽이 수정해서 고쳐서 다시 신고할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시면 1번 6월 20일 날 매출을 했네요. 명왕성한테.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입력되셔야 됩니까? 1번 줄에 입력이 돼야 되죠. 그게 누락됐으니까 사실은 요 1번 줄이 5억 1000으로 신고했어야 되는데 누락했기 때문에 5억으로 신고했죠. 그걸 이제 고치면 5억 1000만 원으로 수정하셔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내용이. 네. 그런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는 표현도 있네요. 그럼 이 자리가 될 텐데 네. 사실은 제가 먼저 고쳤지만 이렇게 원래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지만 잠깐 이 화면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하셨으니까 6월 20일 날 매입 매출 전표로 가셔서 유형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니까 11번 과세. 자, 매출을 했네요. 뭐 매출 뭘 팔았다고는 굳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매출로 입력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부가세는 100, 거래처는 명왕성. 그 다음에 전자란 말이 있고요. 분계는 외상.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다 되셨네요. 그러면 요 입력된 내용이요. 제가 아까는 이 자리를 고쳤지만 다시 한번 여기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다시 들어가 보시면 1차로 여기가 5억 1000으로 입력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손으로 고치셔도 되지만 메인 매출에 입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5억 1000으로 수정이 되셨을 겁니다. 누락된 건 이거 하나네요. 그 다음에 항상 뭔가 누락되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 벌이 가산세죠. 그래서 가산세 줄에 커서를 대시면 탭키를 치라고 나와 있죠. 탭키. 그러면 여기 가산세를 입력하는데 지금 잘못된 게 매출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죠. 그러면 항상 가산세는 세금 계산서가 검토부터 지연 발급인지 미발급인지 지연 전송 미전송인지 지금 6월 20일 날 매출한 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했습니까? 7월
24일 날 발행했죠. 그러면 세액야서를 늦게 발행했죠. 원래 6월 달 세액야서니까 언제까지는 발행하셔야 됩니까? 늦어도 7월 10일 날은 발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7월 10일 날 발행을 못하고 7월 24일 날 발행했죠. 그러면 늦게 발행했으니까 지연 발급이 되죠. 그런데 이 지연 발급은 늦게 발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연 발급이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죠. 언제까지가 지연 발급입니까? 이때까지가 확정 신고 기한까지가. 확정 신고 기한이 언제입니까? 7월 25일까지는 발행하셔야 지연. 그 이후에 발행하면 설사 발행했어도 미발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월 24일 날 발행했으니까 지연 발급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지연 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연 발급 가산세 얼마짜리 세액야서입니까? 1,0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지연 발급을 했으면 지연 전송 이건 하실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학계표도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 지연 발급 하나만, 요 세 가지는 중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신고 불성실은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71번에 세액으로 하죠. 신고 불성실은 1,000만 원짜리 세액야서인데 부가세는 100이죠. 100에 대해서 10%. 신고 불성실은 10%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시면 50% 감면이죠. 그래서 원래는 10%니까 10만 원이 돼야 되는데 50% 감면해서 반만, 5만 원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신고도 안 했으면 납부도 안 했겠죠. 100만 원 세금도 덜 냈을 겁니다. 7월 25일 날. 그러면 여기 납부 불성실 가면 날짜 계산하는 게 요즘 컴퓨터 이 프로그래밍 요 기능이 추가돼서 날짜 계산을 해주죠. 자, 원래 당초는 언제 냈어야 됩니까? 19년 7월 25일 날 확정 신고 때 냈어야 되는데 지금 언제 수정 신고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문제 두 번째 줄에 19년 8월 20일 날. 그래서 며칠 늦게 내고 있습니까? 26일만큼 늦게 내고 있네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26일 늦게 냈기 때문에 6,500원이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었죠. 그 다음에 가산세의 영세율은 지금 언급이 없죠. 그래서 74번까지 검토하셔야 되는데 74번은 언급이 없으니까 가산세는 여기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가산세는 얼마가 됩니까? 15만 6,500원이 총 가산세 금액이 되겠네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그래서 가산세는 15만 6,500원이 나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죠? 그러면 화면 밖으로 나오실 때 항상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또 하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 부가세 메뉴로 가셔서 수령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시죠. 자, 언제입니까? 2기 확정 10월에서 12월이죠. 여기에 작성되는 건 어떤 거를 작성하셔야 됩니까? 매입했는데 세금 계산서가 없이 매입한 거.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수령명세서는 원래 부가세를 공제 받으시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가 이래서 10만 원의 매출을 하면 부가세 만 원이 붙죠. 그러면 11만 원을 주게 되면 공급자는 만 원을 10만 원 물건값을 자기가 갖고 만 원은 국가에 납부하셔야죠. 부가세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국가로부터 다시 공급받는 자가 만 원을 부가세를 돌려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공제되는지 불공제되는지 이걸 판별하셔야 되는데, 공제 받으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먼저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증빙 서류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세액계산서가 없다면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셨어야 되죠. 지금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는 바로 세액계산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을 때 작성하는 거죠. 돌려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있다고 무조건 돌려받지는 않죠. 또 조건이 있죠. 누가요? 거래 상대방이 이 사람 공급자가 일반 과세자여야 되죠. 그래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매입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말 나온 이유가 상대방이 전부 다 일반 과세자였다. 이 조건은 충족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 또요. 반드시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 말이 없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다 별도로 기재가 되니까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세 번째요. 사유를 만족하셔야죠. 뭐 어때야 됩니까?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건 돌려받을 수 없죠. 불공제 사유, 접대비라든가 승용차 사업과 무관하든가 이런 거. 또 어떤 거 안 됩니까? 뭐 교통 요금이라든가 교통수단에 대한 요금, 목욕, 이발, 뭐 입장료, 그다음 학원비 이런 것들은 공제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된 걸 빼고 나머지만 공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로 돌아가시면 먼저 그것부터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문제에서 안 되는 것들. 첫 번째, 세금 계산서가 있네요. 이건 그러면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죠.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카드가 있는데 얘는 안 되겠네요. 왜? 불공제 사유죠. 접대는. 그래서 부가세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고요. 세 번째, 관리부 문구대금. 이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거는 공제되니까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도 세액계산서가 있으니까 작성될 필요 없겠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현금 영수인데 구인 수수료라고 돼 있네요. 그럼 사유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는 두 가지만 작성될 겁니다. 오피스몰과 거래한 것과 잡크로스랑 거래하신 것.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만. 먼저 오피스몰 11월 11일자에 거래했고 오피스몰하고 거래했을 땐 카드죠. 그래서 카드니까 근데 직원 개인 카드죠. 그러면 4번 신용카드로 하셔야죠. 법인카드 했을 땐 3번 사업용 카드로. 그래서 직원 개인 카드니까 4번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오피스몰이고 카드 회원번호는 F2를 눌러서 찾아보시면 국민 직원 개인 카드 요거죠. 마지막 거. 그 다음 거래 건수 하나. 그 다음에 공급 대가라고 있네요. 38,500원 부가세까지 합친 거죠. 그럼 공급가액은 35,000원. 그럼 부가세는 3,500원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잡크로스 12월 18일 날 현금 영수증이죠. 1번 현금 영수증 잡크로스랑 거래하신 거. 현금 영수증 카드번호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현금 영수증 카드번호는 국가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5만원에 부가세 5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수령 명세서는 다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 하나 더 하셔야 되죠.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부가세 메뉴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불공되는 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수치했는데 이거는 54번 불공. 세액계산서 받은 게 지금 두 가지 거래가 있죠. 10월 11일자하고 11월 28일 중에 세액계산서를 수취했지만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죠. 1998cc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 1000cc 초과 승용차죠. 그래서 불공제 승용차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작성돼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건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액나서를 받으신 거니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죠. 공제될 수 있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첫 번째 거만 이기 확정 10월에서 12월. 사유는요, 승용차였죠. 세액나서 한 장, 금액은 30만 원의 부가세 3만 원. 요 부가세 3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 메인 매출 전폐 54번 후 불공으로 입력돼야 되는 사유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면서도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실문제 1, 2번 파트를 풀었고요. 다음에 문제 3, 4번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